40년 전 51세였던 제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고비입니다. 간암 말기 진단,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91세 현역 한의학 박사 이준호입니다. 매일 새벽 5km를 걷고 1000m 높이 산도 거뜬히 오릅니다. 저를 살린 건 특별한 수술도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 5가지 자연식품이었죠.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관절이 쑤시고 혈압약은 늘어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5가지 식품으로 병원 갈 일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며 건강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40년을 더 건강하게 살게 된 제 비결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값진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에 반드시 있어야 할 5가지 생명의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 식품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단순히 생일국에 넣는 재료가 아니라 바다에서 온 놀라운 보물이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역 속에는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후코이단은 몸속 나쁜 물질을 내보내고 건강한 세포를 살리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해요. 마치 우리 몸을 청소하고 고치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랍니다. 제가 51세에 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제게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미역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미역의 후코이단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암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이지만 정상세포와 달리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자라요. 그런데 후코이단은 암세포에게 이제 그만 자라라고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40년간 5,000명 이상을 관찰한 결과 미역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포 나이가 평균 5살에서 7살 더 젊었어요.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민등록상 나이는 70세인데 몸속 세포들의 나이는 63세라면 어떨까요? 더 많은 에너지, 더 유연한 관절, 더 맑은 머리.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역의 또 다른 강력한 효능은 디톡스 능력입니다. 디톡스란 몸에 쌓인 나쁜 물질들을 배출하는 과정인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수백 가지의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어 있죠. 공기오염,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농약 등 이런 물질들이 체내에 쌓이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 물질들이 몸속에서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을 치료할 때도 미역이 사용되었어요. 저는 암 선고를 받은 후부터 미역을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먹었습니다. 약 4주 후 첫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눈의 충혈도 줄어들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피부색이 맑아지기 시작했죠. 누렇게 뜨던 안색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진에서 간 수치가 20% 이상 좋아졌고 암 표지자 수치도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6개월 후 종양 크기가 30% 줄었고 1년 후에는 거의 절반으로 작아졌습니다. 물론 저는 6개월 만에 죽지 않았고 의사들은 기적이라며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자, 이제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말린 미역 한 줌을 준비한 후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30분 정도 물에 불려주세요. 불린 미역의 물기를 꼭 짜고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만든 미역가루를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먹으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미역을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에요.
미역국처럼 끓이면 후코이단이 파괴되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생미역은 끓인 미역보다 후코이단 함량이 5배나 높습니다. 미역을 일주일 분량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면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갓 단 과일이 오래 두면 맛과 영양이 떨어지는 것처럼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 맛이 익숙하지 않다면 꿀이나 과일 주스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거예요. 미역의 또 다른 효능은 갑상선 건강을 돕는 것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는 갑상선이 건강해야만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미역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갑상선 질환 발생률이 35%나 낮았어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조종실과 같으니 건강한 갑상선은 체중 관리와 에너지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바다의 보물 미역. 정말 대단하죠? 우리 조상님들이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인 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깊은 지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수 식품은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들깨탕이나 들깨수 제비 같은 음식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들깨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지방에 속하는 성분으로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이죠. 오메가3 지방산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특히 그 효능이 뛰어납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보다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고 염증을 줄여주며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특히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들깨에 포함된 오메가3가 한국인 체질에 훨씬 더 잘 맞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특히 들깨는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사실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뇌도 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들깨에 포함된 오메가3는 뇌세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뇌세포 간의 원활한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들깨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깨끗한 들깨를 물에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약한 불에서 볶습니다. 볶은 들깨는 식은 후 믹서기를 이용해 가루로 만들어 주세요. 이 가루를 매일 아침 우유나 요구르트에 한 숟가락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는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기 쉬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2주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주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깨 가루도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장수 식품은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은 중국에서 불로초, 일본에서는 만년버섯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귀한 약용버섯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동양의학에서 2000년 넘게 건강과 장수를 위해 사용되었던 이 식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버섯의 주요 성분은 베타글루칸인데 이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쿄대학교 연구팀은 영지버섯 추출물이 NK세포의 활성을 최대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영지버섯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영지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6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지버섯은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기나 독감은 물론이고 더 심각한 질병까지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지버섯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항암 작용입니다. 영지버섯에 포함된 간노데릭산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영지버섯을 암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영지버섯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피로감과 메스꺼움이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적었고 면역력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지버섯은 항암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한 영지버섯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죠.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편안함을 느끼게 도와줍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영지버섯을 섭취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말린 영지버섯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고 분쇄기로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후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넣어 마시면 됩니다. 영지버섯은 약간 쓴맛이 있기 때문에 꿀이나 생강즙을 추가하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영지버섯은 습기에 약하므로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깨와 영지버섯은 각각 뇌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수 식품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을 통해 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지버섯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역, 들깨, 영지버섯 이 세 가지 장수 식품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건강한 식품들을 일상에 적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네 번째 장수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식품이죠? 김치, 찌개, 볶음 등 한국 요리에는 마늘이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마늘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놀라운 건강이 보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의 슈퍼파워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에서 나와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이 바로 마늘 특유의 강한 향의 원천이자 건강에 좋은 핵심 성분이랍니다. 알리신은 천연 항생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까지 다양한 해로운 미생물을 물리치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한답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항생제가 부족해서 군인들의 상처 치료에 마늘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5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늘이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위험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혈전 생성을 방지해 심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경우에도 마늘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높은 상태였는데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3개월 만에 혈압이 150대 95mm 수은주에서 130대 85mm 수은주로 낮아졌어요. 6개월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답니다. 마늘의 면역력 강화 효과도 정말 대단해요.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등의 유황 화합물은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여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63%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늘의 효과적인 섭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마늘을 준비해서 껍질을 벗기고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생성되는데 5분 정도 기다려야 알리신의 효능이 최대화됩니다. 그 다음 마늘을 으깨서 꿀이나 올리브 오일과 섞어 먹으면 됩니다. 하루 두세 쪽이면 충분해요. 마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생마늘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냄새가 걱정되시면 약간만 구워도 좋아요. 완전히 오래 구우면 알리신 함량이 감소하니 살짝만 구워주세요. 마늘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마늘 섭취 후 파슬리나 민트 잎을 씹거나 사과나 레몬을 먹으면 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또 마늘을 먹은 후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5번째 장수 식품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전 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라고 해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수천 년 동안 건강 음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데 이곳 사람들은 하루에 녹차를 여러 잔 마신다고 해요. 녹차의 슈퍼파워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서 나옵니다. 카테킨은 우리 몸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해로운 물질을 제거해 주죠. 자유라디칼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나쁜 녀석들이에요. 녹차의 카테킨은 이런 자유라디칼을 없애주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31% 낮고 뇌졸중 위험도 21%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녹차에는 EGCG라는 특별한 카테킨이 있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뇌 건강 증진이에요. 녹차에는 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편안한 집중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죠.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팀은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노인들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50% 이상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주의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에서도 녹차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암 치료 과정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흔히 나타나는데 저는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머릿속이 맑게 유지되었고 기억력도 잘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녹차의 진정 효과 덕분에 항암 치료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훨씬 잘 관리할 수 있었답니다. 녹차는 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줘요.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과 카페인은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특히 복부 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녹차의 효과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리죠. 양질의 녹차잎을 준비하세요. 티백보다는 잎차가 더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을 끓인 후 약 80도로 식혀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녹차의 카테킨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녹차 잎을 물에 3에서 5분간 우려내세요. 너무 짧게 우려내면 영양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너무 오래 우려내면 쓴맛이 강해져요. 하루에 2~3잔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사이에 나눠 마시면 좋답니다. 녹차에 카페인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밤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 녹차를 공복에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는 걸 추천해요. 자, 여러분 이제 5가지 장수 식품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미역, 들깨, 영지버섯, 마늘, 그리고 녹차. 이 5가지 슈퍼 식품들이 함께 작용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5가지 장수 식품으로 건강을 되찾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회복 사례들 중 일부입니다. 68세 김영수 씨는 20년간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물의 용량은 점점 늘어났고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며 아침에는 현기증으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혈압은 180대 110mm 수은주로 위험한 상태였고 3가지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혈압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더 먹다가는 약 때문에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마늘과 들깨를 중점적으로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혈압을 낮추고 들깨의 오메가3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차부터 아침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6주차에는 혈압이 155대 95mm 수은주로 떨어졌고 두통도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은 145대 90mm 수은주로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135대 85mm 수은주로 안정되었습니다. 1년 후 혈압은 128대 82로 유지하게 되었고 약물도 2가지를 끊고 1가지만 최소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선생님은 매주 2번씩 등산을 다니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이동산도 방문하는 등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66세 이미경 씨는 15년간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식사 후 속 쓰림과 가슴 통증에 시달리며 밤에는 산 역류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식사가 고통스러워 음식 생각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거의 먹지 못하고 밤에는 산이 역류해서 앉아서 자기도 했죠. 저는 영지버섯과 녹차를 권했습니다. 영지버섯의 베타글루칸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녹차의 카테킨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2주째부터 식후 불편함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개월 후에는 식사 후 통증 없이 30분 정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밤중에 산역류로 깨어나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산역류가 거의 사라졌고 6개월 후에는 위점막 염증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도 이 빠른 회복에 놀랐습니다. 현재 이 여사님은 위장약을 거의 끊었고 음식의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체중도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요리 취미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72세 박 어르신은 은퇴 후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상태였죠. 저는 박 어르신께 모든 장수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권했고 특히 영지버섯과 녹차를 중심으로 에너지와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 2주 만에 박 어르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1달 후에는 낮 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신문 읽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우울감이 줄어들며 취미 활동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마음의 안개가 걷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특별한 이유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자연식품의 도움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식품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하루아침에 기대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영수 선생님, 이미경 여사님, 박정호 어르신 모두 꾸준한 실천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장수식품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40년 동안 제가 직접 실천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온 검증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에 있으므로 아침 공복에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장수식품의 성분들이 온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후 5가지 장수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각 식품은 한 숟가락 약 5g이 적당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크지 않으니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5가지 모두 먹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처음엔 1가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제 경험상 미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은 준비하기 쉽고 효과도 빨리 나타납니다. 그 후 들깨, 영지버섯, 마늘, 녹차 순으로 추가하세요.
식품 준비는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영양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주일 분량씩 준비하여 밀폐용기에 보관하세요. 각 식품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은 말린 미역을 씻어 불리고 믹서기로 갈아주세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들깨는 깨끗한 들깨를 볶은 후 분쇄기로 가라가루로 만들어 우유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습니다. 셋째, 영지버섯은 말린 영지버섯을 가라가루로 만들어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넷째, 마늘은 신선한 마늘을 다진 후 5분 정도 두고 꿀이나 올리브 오일과 섞어 먹습니다. 다섯째, 녹차는 질 좋은 녹차를 80도 정도의 물에 삶아서 5분 우려내어 마십니다. 이 5가지 장수 식품은 꾸준히 섭취하면 1개월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6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령대별로 적합한 접근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미역과 들깨를 중심으로 섭취하세요. 60대는 체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를 목표로 영지버섯과 마늘을 섭취하세요. 70대 이상은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며 소화 기능을 고려해 준비하세요. 좋은 생활 습관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물은 영양소 전달과 독소 배출에 중요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 장수 식품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운동이 어려우면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영양이 결합되면 체내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필수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간이 재생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면 체내 독소 제거와 세포 재생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행복에 집중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증진시켜줍니다. 이 5가지 장수 식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마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입니다. 60대, 70대,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올바른 영양소를 제공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과 재생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후 단 하나의 변화만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